얘들아, 우리 유전물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이번에는 원액과 진액의 유전체 구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반보존적 DNA 복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는 게 있어. 원액과 진액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살펴봤을 때, 원액 같은 경우는 핵막이 따로 있진 않지. 그리고 얘네들 자체가 하나의 원형을 이루고 있어. 근데 진액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염색체로 어쨌든 끊긴 것이기 때문에 원형을 이루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원형을 이루면서 이렇게 복제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러면서 동그란 모양으로 갖게 된다. 우리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진액은 선형 DNA라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랑 결합하고 있어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겠지. 네, 원액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아서 바로 세포질에 퍼져 있게 된다. 그래서 지난번 잠깐 얘기했지만 전사하고 번역이 함께 이루어진다. 그리고 자체 원래 유전자 말고도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스페어 DNA가 하나 더 있기도 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유전공학에서 사용하더라. 그런 얘기도. 자, 그러면 유전자하고 유전체 이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유전자는 말 그대로 지인, 특정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 형질을 나타내고 있는 DNA의 특정 서열 부분들을 이야기해. 그리고 유전체라는 건 그런 DNA 전체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진 크로모점의 합체라 이야기했어. 자, 그 다음은 그 페람상규균의 형질 전환 실험, 이 실험의 그리피스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게 뭐였다? S형균에서 R형균으로 무언가 이동했다. 그래서 형질을 바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지. S에서 R로 이동한 거. 그게 뭘 했었더니 에어버리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뭐였다? DNA 분해 요소를 처리한 데서는 형질 변환이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형질 변환을 일으키는 애가 무엇이다? DNA였겠다. 이런 걸 얘기했었던 거야. 한 번 더 실험이 허쉬와 체이스 실험처럼 겉껍질에 있는 단백질,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유전자, DNA를 구성하는 동요 원소들을 각각 처리해서 그 다음 세대에 나타나는 바이러스를 관찰했더니 어떤 애들이 나타나더라? DNA에 있는 동위 원소, 다시 말하면 P가 나타나더라. 방사선 동위원소 처리된 P가 나타나더라. 우리 이렇게 알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통해서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전해지는 그 유전 물질이라는 것이 DNA다. 이렇게.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 구성을 봤을 때 인산, 당, 염기가 각각 1대 1대 1로 구성되어 있지. 그리고 DNA를 구성하는 염기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어. 바로 이 염기가 유전 정보를 이야기하는 거지. 4가지의 코드를 통해서 그 많은 생명 다양성을 창출할 수 있었다. 우린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결합되어 있는 상태를 보면 인산당, 인산당, 인산당이라는 어떤 기본 골격의 가운데에는 염기가 배열되어 있더라. 우리 이렇게. 그래서 DNA 구조를 보게 되면 이중나선 구조이고, 그래서 하나하나 봤을 때 그 이중나선 구조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역평행, 다시 말하면 5에서 3방향으로 가게 되면 얘는 5에서 3방향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서로 역평행 구조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염기와 염기 사이는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사이토신과 구아닌은 3중 수소 결합, 그 다음에 아데닌과 티민 사이는 2중 수소 결합으로 이루어졌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수업 목표였던 DNA 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DNA 복제하는 방식이 크게 3가지가 있다. 보존적인 복제, 반보존적 복제, 분산적 복제. 이 3가지 가설 중에 과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한 게 바로 메셀과 스테알의 실험이었어. 어떻게 했느냐? 기존의 DNA 가닥을 방사성 동위원소 15N이 처리된 배지에다 얘를 집어넣었어. 그리고 나서 그러면 DNA에 전부 염기에 15N이 포함된 DNA가 나타나겠지. 자,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복제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은 14n으로 배지를 옮기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자, 요게 바로 지금 만약에 15n이라고 하자. 15n으로 이루어진 각각 DNA가 있어. 이중으로 지금 꼬인 거야. 그리고 나서 14로 옮겼을 때 14가 바로 분홍색이라고 얘기해보자. 그러면 1차 다음 세대에 있을 때는 보존적 복제 방식으로는 보존적 복제는 어떤 거야? 기존 가닥은 그대로 두고 기존 가닥을 보고 새로운 가닥에 똑같은 모양으로 합성된다는 게 보존적 복제야. 반보존적인 복제는 기존 가닥에서 각각 한 가닥씩만 보존이 되고 나머지는 새롭게 합성된다는 거야. 분산적 복제는 기존 가닥과 새로운 가닥들이 모두 다 무작위적으로 결합해서 복제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보존적인 건 기존 가닥 그대로, 반보존적인 건 절반만 그대로, 분산적인 건 모두 섞어서. 이렇게 됐을 때 한 세대를 지나게 되면 유전자 DNA가 어떤 식으로 결합될지를 한번 예측해 보는 거야. 얘네들을 배양시킨 상태에서 전기 용동으로 돌리게 되면 무거운 애들은 아래로 깔아앉게 되고 가벼운 애들은 위로 올라가게 된다.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바로 DNA가 14, 14 결합된 애들. 다시 말하면 이중나선이잖니? 한 가닥이 뭘로 돼 있으면 한 가닥이 만약 14다. 그럼 상보적인 가닥도 14. 그러면 우리는 14, 14. 이 위에 이렇게 배치돼 있을 거다. 얘 같은 경우 보자. 이건 어때 지금? 15, 15로 배치돼 있지. 그러니까 얘가 어느 밴드에 있어야 돼? 아래 밴드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 이 새로운 가닥은 어느 밴드에 있다? 위에 있는 밴드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자, 다시 말하면 한 세대 배양했을 때 얘네를 가지고 원심분리했을 때 과연 얘네들이 어느 위치에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예측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보존적 복제일 때는 14, 14 두 가닥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15, 15인 게 두 가닥. 그래서 한 번 배양하고 나면 보존적 복제일 때는 어떻게 돼? 14, 14, 15, 15. 반보존적 복제일 때는 14, 15가 가운데. 이렇게 배치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분산적 복제일 때는 이거는 보존적 복제와 패턴이 같다. 왜? 무게가 14, 15가 서로 같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배양했을 때 나타난 패턴을 봅시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표시해보자. 자, 아까 한 번 배양했을 땐 보존적 복제 방식으로는 밴드가 두 개가 형성이 되지. 그리고 반보존적인 것과 분산적 복제는 14, 15 가운데 패턴으로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됐더니 어떤 복제 방식인지 우리 전혀 모르는 상태로 한 세대를 배양시켜서 봤더니 밴드가 두 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나타나게 된 거야. 어라? 그럼 어떻다? 보존적 복제는 아니겠구나. 이걸 알게 된 거야. 자, 그 다음 세대, 2세대를 한번 배양했더니 밴드가 이렇게 나타났어. 그러면 반보존적 복제와 분산적 복제 중에 어떤 게 더 적합한지 알 수 있지. 자, 이렇게 1세대에 나타난 걸 한 번 더 14에서 배양하게 되면 분홍색인 거지. 어떻게 돼? 얘네들이 14와 15가 각각 기존 가닥에 있고 나머지 새로 합성된 14들이 감싸게 되지. 이해되니?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기존 가닥이 그대로 있고 한쪽으로 나뉘어 가고 새로 합성된 14들이 또 감싸게 되지. 분산적 복제는 기존 가닥에서 새로운 14가닥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돼. 자, 그러면 반보존적 복제일 때 이럴 때는 원심 분리했을 때 어떻게 나타날까? 14와 15가 얘 14와 15, 얘도 14와 15. 이 두 개가 있고 또 하나 14, 15, 14. 그러니까 14, 14가 또 두 개가 있지. 이게 몇 대 몇? 1대1로 나타나. 다시 말하면 14와 15가 있는데 밴드가 하나 나타나고 그 다음에 14, 14 있는데 또 밴드가 나타나겠지. 이렇게 두 개가. 반면에 분산적 복제에서 어떻게 나겠니? 여기서 나타났던 14, 15가 있었던 밴드에서 14, 15가 있었던 밴드에서 얘 같은 경우는 14가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보다 위로 올라가는 밴드가 나타날 거야. 이해가 가?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밴드가 2개 나타났고 14, 15와 14, 14가 나타난 걸 보고 과학자들은 알았어. 아, 반보존적 복제 방식으로 일어났던 거구나. 이렇게 유추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복제 모델에 따른 DNA 띠를 예측해 보는 것들을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지. 그래서 우신이가 나와서 했는데 실제로 답을 봤을 때 2세대에서 아까 2세대에서 보존적 복제에서 어땠다? 그리고 분산적 복제에서 어떤 모양이었는지 한번 이거 너희가 한번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이상입니다.